다국적 건강 비결을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는 시간 글로벌 건강쇼 땡큐 땡큐.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신저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대표 건강미녀 글로벌 메신저 무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대표 건강 박사 글로벌 메신저 에바입니다. 자, 오늘도 땡큐 주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글로벌 여성의 건강은 책임집니다. 땡큐 주치 산부인과 전문의 황희철입니다. 땡큐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우리 땡큐 주치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오늘의 주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머, 어디 되게 놀이동산이나 그런 데 같기도 하고 마을? 유럽 마을? 유럽 마을?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쁜데요? 네, 엄청 이뻐요. 저런 데서 살고 싶다. 되게 평범하고 잔잔한 그런 마을의 풍경이에요. 사실 여기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가까운 호그백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호급에. 예. 한 27가구에 한 6, 7명씩 살고 있으니까 한 150명 남짓 살고 있겠죠? 네. 강선희 씨 혹시 뭐 공통점 못 보셨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자리에 맞아요. 계시는 사진이 할머니, 많이 할아버지들. 봤어요. 맞습니다. 여기는요. 도움과 관리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매 마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치매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힘들고 끔찍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질병이고요. 마을이 생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사망 원인 7위, 치매. 뇌를 파고든 활성산소의 습격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강 트러블 메이커 두 분 나와주셨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TC 아줌마 방빼 코미디언 지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오정태 씨 아내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배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좀 주제인지라 두 분은 혹시 어떤 고민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사실요. 치매는 남일이라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로 제가 혼자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가슴에 막 통증을 좀 느끼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63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기억력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엄마처럼 치매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안과 시댁 모두 양쪽 집안이 다 문제예요. 저희가 증조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까지 다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 시아버지까지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저희 남편이 오정태 씨 뭐 얼굴만 잘생기면 뭐예요. 저랑 걱정이 많습니다. 제 가족이 치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아. 진짜 맞아요. 제 친구도 고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어가지고요. 공항에서 도착하셨는데 가족이 오는 거는 까먹으셔가지고 혼자 버스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진짜 제일 주소 걱정돼. 기억은 안 하니까 놀이터에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몇 시간 동안 잡고 있고 사라졌다고 막 신고하고 그러니까 보통 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의 주제 딱 듣는 순간 저희 외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할아버지가 거의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치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지인들의 마음을, 이 마음의 병을 얻게 하는 또 그런 병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도 가졌었는데 그만큼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맞아요. 우리가 남일 같지 않게 느끼는 것 같은데 실제 치매 환자 추이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나요? 치매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치매 인구는 무려 5천만 명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요, 매년 1,000만 명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3초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 자, 이 추세대로 가면요,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무려 1억 3,900만 명으로요. 지금보다 어머, 3배 증가하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3초에 한 명씩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3초에 한 명씩 치매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한다는 게 조금 말이 심각하네요, 진짜. 아니 저희 집안만 심각한 줄 알았는데 이게 치매 수치를 들으니까 막 식은땀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치매 문제는요, 절대로 배가영 씨 그리고 지영옥 씨 집안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역시 2021년에는요, 약 1만 명에서 1년 사이에 약 1만 4천 명으로 36.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치매 환자가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아우 근데요 저 진짜 어떡해요? 저 몇 년 있으면 제가 65세가 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돼요. 어떡해. 근데 우리가 두렵다고 그냥 피하면 좀 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치매가 왜 걸리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땡큐에 나와주셨으니까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또 주치 두 분께 뭔가 좀 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치매를 언제 처음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9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셔도 뭐 정말 청량하시고 너무 똑똑하시고 뭐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고 물어보고 10번, 20번, 30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짜증이 나서 엄마 말했잖아. 엄마 또 왜 물어봐? 했더니 내가 언제 했냐고. 나 지금 처음 한 거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엄마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금방 전에도 했잖아. 했더니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성이 높이면서 엄마가 저한테 막 처음으로 욕을 하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저 충격이었죠. 어머니는 역도 하셨다고요? 네네네네. 그럼 진짜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직도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할 정도로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 후에 엄마가 또 지인들하고 또 주변 동네 분들하고 또 뭐 싸움이 또 잦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동네 이름이 별명이 싸움닭이 된 거예요. 싸움닭.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아무래도 엄마 좀 이상하니까 병원에 한번 모셔가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치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니, 언니네 어머님이랑 저희 아버님이랑 증상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의심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자꾸 교회 가고 이러면은 바람 났다고 막 이러면서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85세의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치매 증상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러다 이제 올해 초에 몸이 계속 안 좋다고 아프시다고 계속 병원 가서 다 검사를 하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 선생님께서 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니 이제 뇌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치매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 어머니도 치매 지금 한 6년 되셔갖고 요양병원 오시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거든요. 나는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다 그렇죠. 뭐. 치매를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으니까 저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때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영욱 씨도 그렇고 배가영 씨도 그렇고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그냥 같아요. 그 듣는 딱 순간에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왜? 아유 아니야. 막 계속 저도 부정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다른 병원을 가서 제가 또 검사를 받아봤더니 치매 진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막막하고 일단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제 정신이 이렇게 혼이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저도 전데 이제 남편인 오정태 씨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아버님은 항상 되게 든든하고 늘 산 같은 존재였는데 치매가 이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짠하다고 지금도 이제 힘드셔서 이렇게 몰래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어머님이랑 남편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치매 환자분을 좀 모시는 게 사실 언제 갑자기 이렇게 기억을 잃으시거나 조금 돌발 행동을 하실지를 모른다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진짜 지금 머릿속에 하얘질 정도로 아찔했던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치매 환자가 막 밖에서 헤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기사를 막 봤었어서 행여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이제 막 노심초사하면서 동네방네를 막 온 가족이 이제 뒤졌어요. 근데 진짜 천만다행으로 경찰분이 이제 먼저 아버님을 발견해서 집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안전하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아버님이 사라지는 일이 이제 반복된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힌 거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드렸어요. 아마 그 치매 환자를 둔 가족분들은요 다 그런 일을 다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요 밖에 나갔다가 집을 잃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집안에다가 뭐 괜히 가스불 틀어놓고 뭐 안 잠그고 해가지고 막 타가지고 막 집안에 막 온통 연기가 나가지고 막 완전히 전쟁통이었어요. 막 게다가 또 엄마가 기억이 좀 없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시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돈을 빌려주셨는데 돈을 줬다고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진짜로? 네네네. 어머 어떡해. 그 치매가 그렇다면 선생님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노아 유전 연구소에서는요 치매에 걸릴 위험 3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 바로 그거는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어머. 제가 두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사실 좀 정말 죄송한데요. 치매 환자의 가족 모두가 치매의 고위험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족력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47%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은요, 72%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51%,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8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큰일 났네요. 사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나이도 많이 좀 먹었지만은 제가 어느 날 핸드폰 딱 들고서 뭘 검색을 딱 하려다가 잃어버렸어요.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또 가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열면서 딱 뭘 끓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끓이려고 하지? 이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도 번번이 계속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가족력이라고 하니까 아우 좀 겁나요, 선생님. 아우 나 어떡해요. 우리도 그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가족력이랑 두 번째 치매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치매의 두 번째 원인은요, 뇌 독성 단백질의 축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그 가장 흔한 치매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 이제 뇌 사진이 보이시죠? 네네네. 너무 다르다. 네, 왼쪽이 정상인의 뇌 사진이고요. 네. 바로 오른쪽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진 환자의 뇌 사진입니다. 근데 왜 오른쪽이 이렇게 붉은 거예요? 예, 저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독성 독소 단백질이라는 때문에요. 네네. 저게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요, 결국 뇌세포에 축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축적된다는 거는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는요,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또 초기에는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것을 기억해야 되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더 끔찍하고 너무나 와닿습니다. 무서워요. 자, 그럼 치매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은요,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네. 이 혈관성 치매는요, 사실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치매이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혈류가 감소가 되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요, 반대로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과 같은 이런 뇌졸중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치매가 발병된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게 만드는데, 근데 그래도 모두가 치매에 걸리는 거는 또 아닌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치. 치매가 걸리게끔 뭔가 뇌 건강 자체를 취약하게 만드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예리하신데요. 전곡을 꼭 찌르셨습니다. 네, 우리의 뇌를 병들게 해서 치매가 발병되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네?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그게 뭔가요? 그 활성산소는요. 네. 쉽게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지내려면 이제 세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고 남은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에너지는 어디서 하냐면 음식물이죠. 그쵸. 그 음식물을 먹으려면 우리 호흡하는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먹었던 그 음식물이 포도당, 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이거는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항산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걸 너무 많이 만들면 내가 쓰레기 처리를 하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독성으로 작용해갖고요. 아, 반대로. 우리 몸에 어머나.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혈관을 타고 정말 온몸에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요. 세포와 혈관 조직을 공격하고 결국 이게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과 있잖아요. 네. 네. 사과를 우리가 껍질을 깎아 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래지잖아요. 네, 시간 지나면. 갈변이 오고 그치. 예. 이런 것처럼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산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질병의 대부분이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체 중에서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행동, 인지, 학습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뇌죠.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산소 소비량의 무려 20%를 차지할 정도로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막대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100억 개의 뇌혈관이 존재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뇌혈관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고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막에 만성염증이 유발이 되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치매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항상 자주 아팠거든요. 네. 그러니까 굶어도 머리가 아프고 네. 잠을 못 자도 머리가 아프고 생리통이 심해도 머리가 아프고 네. 제가 임신했을 때도 10달 내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갖고 병원 가서 이제 검사도 다 해봤는데 네. 별 이상이 없는데 저는 가족력도 있다 보니까 저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늘 너무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그래, 이렇게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정말 치매만큼 안 걸리고 싶은데. 뭔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무조건요. 그래서 해답을 드릴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유럽의 남동부 지역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며느리 운만 씨와 치매의 위험에서 벗어난 한국인 시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omething in your eyes. Tell me who I am. I want you close. 오, 오늘 주인공이 모델인가 봐요. 와, 너무 예뻐. 진짜.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나러 가요. 아, 저기 계시네요? 빨리 가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만의 시어머니 정현주입니다. 아, 오늘 씨 어머니세요? 어머, 정말 다정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니고 다시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네, 맞아요. 딸이에요, 딸.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결혼하고 처음 왔을 때 우리 거의 1년 동안은 같이 살고 한국에서 모든 거 다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처음 먹었던 한국 음식들까지 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였어요. 우리 엄마랑 사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 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조끼예요. 네, 네. 어머, 옷을 똑같이 입으신 거예요? 엄마랑도 커플룩은 친정 엄마랑도 같이 안 입는데. 시도하기 힘든데 진짜 친하신가 봐요, 두 분이. 엄마, 이제 우리 몸포로 가야 돼요. 몸풀러 가자. 네, 가자. 옷까지 맞춰 입으시고 어디 가시죠? 요즘 우리 엄마랑 저랑 같이 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짜잔! 우리 같이 볼링 하러 왔어요. 볼링장이다. 와. 시어머니랑 볼링장 새로운데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이랑도 안 갈 것 같은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학생 있을 때부터 계속 볼링 치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볼링 치면 집중력도 좋고 약간 몸도 부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하니까 더 좋아요. 와. 아니, 처음에 굽이 되게 좋았어요. 시작이 좋았어요. 스페어 처리하면 되니까. 네. 그거는 그냥 스트레칭 생각하면 돼요. 와, 이번에 맞힐 것 같아. 스트라이크. 잘했어, 잘했어. 엄마 나보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야,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와, 대단하다. 집중. 오케이. 제가 나름 되게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갱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갱년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건망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엄마니 저에게 엄마 재밌는 운동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뇌 건강에도 좋고 집중력 향상에도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볼링을 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집중력도 키우고 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볼링을 함께 하시는군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매번 치매가 걱정이지만 주변에서도 치매로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그게 가장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운만 씨가 옆에서 좀 시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좀 출출하다. 내가 오늘 맛있게 만들어 만들게요. Today, I'm gonna make 3 popular dishes in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나도 아니 음식 우리는 모르겠어. 어떤 나라인지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먹지? 그럼 우리는 뭐 더 잘할까요? 모르지. 괜찮아. 본인들이 모르는 우리는 더 모르지 뭐. 아니 주변에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아제르바이잔 분들이 있어도 뭘 드시는지 뭐 전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For my mother-in-law, especially healthy dishes. So first one is Three Sisters Dolma. Let's get started. First, I will use the minced beef. Okay. And I will add the rice on the beef.
나중에 이 토마토 안에 고기를 넣을 거예요. Now I will fill the vegetables with this beef mix. We have 3 kind of vegetables. They are really good for your health, especially for brain and skin. They are rich of antioxidants. So I hope it will be helpful for my mother-in-law. 그 토마토, 뭐 가지 이런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 뇌 건강에도 이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 가지와 같이 이런 파란색, 이런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네. 그다음에 피망은 색깔별로 또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은요, 항산화 항염작용을 해서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계속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기억 및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집에 갈 때 토마토랑 가지랑 성분 사가자고요. 네. 바로. 네, 우리 꼭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남은 네. 영상 계속해서 보시죠. Now I'm gonna make the second food, and this food's name is levengi. Levengi, we need whole chicken, onion, dry plum, and walnut.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라는 건 우리가 진짜 맞아요. 호두가 다 또 아시죠? 뇌같이 생겼으니까 네. 또. 맞아. Okay, now I'm going to make my third dish, and it's pomegranate salad. You look so delicious, the way your body moves, cherry lipstick kisses, sends me to the moon. You got me so excited, come wrap your legs around me, let's get on it. You're so delicious, wanna take out my 아, 근데 저거 약간 석류 샐러드 같지 않고 케이크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나도 케이크인 줄 알았어. 아, 이거 먹고 싶어요. 맞아, 석류. baby, I'm yours tonight. You're so delicious. You gotta work harder than that. Show me no mercy. I like the games you play. Tie me to your bedpost, honey. Keep me there all day. 고생 많았다. 이거 손도 많이 가는데. 네, 예뻐요, 엄마. 예뻐. 예쁘게 너무 생겼어요. 고맙다. 아, 근데 아, 잠시만요. 제가 뭐 준비한 있어? 거 네, 하나 더 있어요. 그거 갖고 올게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저 촬영 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아유,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챙겨주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요. 오. 엄마 소문이에요, 소문.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원래 소니가 네 건강에 너무 좋은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건강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또 볼게요. 소니 잘 어울리지, 엄마 야채들랑. 엄마 석류 좋아하잖아. 엄마니 엄마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챙겨줘서 고마워. 네, 엄마. 많이 드세요.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아우 배부르다. 엄마 진짜 많이 먹었다. 다행이에요. 배 맞아서. 그럼 엄마, 이제 우리 다 먹었으니까 그거 먹어볼까요?
아, 우리 맨날 먹는 거? 네. 갖다 와봐. 가져올게요. 오, 맨날 먹잖아, 우리 이거. 네. 세상에. 이거 먹으니까 내 영양이 많이 공급되는 것 같아. 저도 와.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 피부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 피부와 이게 뇌 뭐라고 건강? 생각하세요? 혹시 비타민 D 아닌가요? 원래 우리 몸에 있는데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거 맞아. 비타민 줄죠. 비타민으로 먹어야 그쵸, 되는데. 비타민 줄지. 영양제. 자, 운만 씨와 시어머님이 뇌 건강과 피부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챙기는 건강 비결이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이건 진짜 궁금하다. 엄마, 리포섬 글루타치온 먹어서 어때요? 우만 덕분에 엄마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고마워. 다행이에요. 엄마, 마무리해야지. 다 지웠다. 우리는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요. 엄마가 나랑 같이 있고 피부 관리하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네. 그래, 고마워. 다 우만 덕분이다. 우와, 우와, 우와. 맛있겠어요. 우만이 사랑으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며느리 운만 씨와 따뜻한 한국인 시어머니 특별한 일상 정말 잘 봤습니다. 운만 씨와 시어머니가 기억력 저하에서 벗어나 치매 걱정을 덜 수 있었던 비결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 주는 볼링, 그리고 토마토, 가지, 석류를 주재료 한 항산화 음식, 그리고 바로 리포점 글루타치온이었습니다. 글루타치온 좋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이 정확하게 뭔가요? 앞서 활성산소가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려면 이 활성산소를 잘 없애면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성분이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0대가 되면 정말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유, 그런데 제가요, 찾아온 고민이 치매잖아요. 다른 것보다 글루타치온이 뇌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일단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글루타치온은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있는 주요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 뇌 중추신경계에도요, 이 글루타치온이 실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좀 분위기가 다운이 돼갖고요. 네.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좀 내려고 합니다. 예, 주제가 치매만큼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제가 문제를 내면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네. 뇌에서 사용되는 산소 소모량이 몸 전체의 몇 %일까요? 정답! 20%. 오! 정답은 20% 맞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왜 이거 20% 이 문제를 내냐면요.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 중 무려 20%를 사용하는 거예요. 뇌는 정말 많은 산소를 사용하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산소를 사용하면 결국 찌꺼기,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가요. 뇌 속의 단백질이나 지질 그리고 DNA를 산화시켜갖고 결국 치매 발병을 높일 수 있는 건데요. 이때 바로 이거를 막아주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그 무서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초기 뇌 해마를 분석한 결과 정상 노인 뇌의 해마에 비해서요,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활성산소가 안 생기게 숨도 안 쉴 수도 없고 맞아. 어떻게 살아요? 맞아.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서 뭐 문제가 됐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는
있을까요? 역시 우리 에바 씨 긍정의 아이콘. 진짜. 아우.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듣던 대로.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실험용 쥐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뇌 일부 영역의 신경세포의 손상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뇌세포 생존 가능성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세포가 소멸해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이죠.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파킨슨 증상이요, 무려 42%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는 것이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작용으로 뇌를 보호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보니까 저희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데요. 맞아요.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요. 그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혈관성 치매에도 이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까요? 자,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요,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해서요, 혈관을 이완시키고 결국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뇌혈관을 보면요,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뇌경색, 그 뇌출혈의 발생이 생기잖아요. 이런 위험도 역시 낮춰서요,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호수를 뇌혈관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활성산소가 쌓여 있는 뇌혈관에 혈액을 주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확 막혀서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아우, 우리 뇌혈관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우 아찔하다. 과잉된 활성산소는 뇌신경세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염증 물질을 생성해서요, 뇌혈관을 꽉 막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 치매를 유발하는데요. 이때 글루타치온을 투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뚫렸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혈관성 치매는요, 이제 붙여진 이름만큼이나 혈관 건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혈관 속에 당이나 지방 성분들이 쌓이고 결국에는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점점점 좁게 만들죠. 이렇게 혈관이 막거나 터지는 일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요. 당뇨병 환자의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도는요, 3배 높다고 하고요. 또 알츠하이머는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혈당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당뿐만이 아니라 혈액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겠죠. 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피가 잘 안 돌겠죠. 그 뇌졸중 같은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혈관이 추위에 따라 더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글루타치온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지방 시기를 유도한 쥐에게 글루타치온을 섭취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요, 동맥경화증을 예방한 것을 확인했고요. 사람으로 대상한 연구에서도요, 고혈압이 있는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어머. 아니, 사실 저는요, 글루타치온이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 운만 씨와 그 시어머니가 먹는 리포점 글루타치온은 그냥 글루타치온과 뭐가 다른 거예요? 맞아, 궁금해. 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 글루타치온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이 글루타치온이 제대로 항산화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글루타치온이 우리 세포 속으로 흡수가 잘 되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 몸의 세포는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단단한 보호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낯선 물질은 오히려 튕겨내버리는 성질이 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나온 게 바로 이 리포좀 공법입니다. 네. 리포좀 공법. 네. 리포좀 글루타치온은요, 그리스어로 리포는 지질이란 뜻이거든요. 리포로 감싸서 사람이 몸속으로 잘 흡수되게 만든 거예요. 네. 보시는 이 외벽이 바로 인지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 짠! 와. 네. 와.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안에 글루타치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혼자서는 우리 몸속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리포좀 공법으로 인지질로 둘러싸여서 이 자체로 흡수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일종의 위장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숙하게, 맞아, 맞아. 세포 깊숙하게 침투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주 그냥 100% 이해했습니다. 이 리포좀 공법으로 치매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좀 더 잘 흡수해서 치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리포좀 글루타치온과 일반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붉은 액체를 활성산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연구 결과는 있을까요? 실제로 일반 글루타치온에 비해 리포좀 글루타치온은요, 무려 100배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리포좀 글루타치온은요, 높은 흡수 효과,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튼튼한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질환에 관련된 약물도 이 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이 리포점 공법을 활용한 글루타치온은요,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포점 글루타치온은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체내 나쁜 독소를 쏙쏙 뽑아서 배출시켜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은 물론이고요. 전신 혈관을 청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리포점으로 된 약들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실제로 북미나 유럽은요, 리포점 공법의 약물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리포점 공법은 이렇게 다른 약물에 비해서 세포로 침투하는 것에 촉진하다 보니까요, 그 중요한 약품, 특히 항암제 있잖아요. 이러한 항암제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면역력을 단단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리포점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2주 만에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60% 증가하고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NK세포는 무려 400% 증가한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선생님? 20세에서부터 5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글루타치온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했더니 주름 개선은 물론이고요. 피부 탄력도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형 상관없이 그럼 효과는 똑같은 건가요, 선생님? 이게 이제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좀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약 형태로 먹으면 위와 장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위산이나 담즙산과 같은 소화 요소로 인해서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반면 이제 구강 점막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흡수하면요, 바로 혈관으로 도달하는 길이가 짧아서요, 빨리 흡수할 수 있고요. 또한 소화 요소와 같은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피부나 전신에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강 점막 섭취가 경구 섭취보다 흡수율이 3배에서 무려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중요하겠죠. 리포점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네, 이 리포점 글루타치온은요, 일반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는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리포점 글루타치온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노산의 일종인 L-시스테인, 밀크시슬, 그리고 리포좀 비타민 C와 E를 함께 섭취하시면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형이나 섭취 방법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글루타치온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효과가 높겠죠.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서야 건강 정보 제대로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운 만큼 가족들 내 건강을 위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땡큐 가족들과 함께 나눈 건강 정보로 치매 걱정 없이 소중한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행복한 노년의 여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도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건강해질 때까지 글로벌 건강쇼 땡큐! 땡큐! 하나, 둘, 셋, 짠!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손을 잘 올리지, 엄마 여친들은. 즐거운 파도에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